지훈아, 엄마인데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병원비 좀 해줄 수 있니? 어머니, 저희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보내드릴게요. 지훈아, 엄마가 그동안 재산을 너한테 다 줬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아, 엄마도 살아야 해. 이대로는 너무 힘들어. 어머니, 저희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요. 돈을 돌려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엄마니까 집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어.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그 돈으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훈아, 그래도 난 내 어미야. 이렇게 살 순 없어.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고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후에 지훈이 부부는 저희와 함께 살았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살림 노하우도 알려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가 태어났죠.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답니다. 손주를 안아보니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보며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게 빛나는 것만 같았죠. 저는 손주를 돌보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어요.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느라 바빠서 제가 손주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에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우는 일들을 했어요. 피곤했지만 손주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손주가 첫걸음을 떼고 첫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손을 잡고 걷는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제가 손주에게 옛날 방식으로 이유식을 먹이는 걸 며느리가 못마땅해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저 제가 아는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며느리 눈에는 그게 잘못된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또 손주를 업어주는 것도 문제가 됐어요. 며느리는 아기띠를 사용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화를 내도 저는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하며 양보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고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평화 이면에는 제 마음속에 작은 상처들이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지훈이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들의 성공이 곧 제 성공 같았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만큼 컸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믿었습니다. 지훈이가 잘 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꼭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제가 그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행복했던 기억들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의 순간이 나중에는 그리운 추억이 될 테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이 들떠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게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회사 생활에 지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 계획이 있어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훈이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3억 원만 있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훈아, 그 돈이 정말 필요하니? 라고 묻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세한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특별한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했어요. 시장 조사도 했고 파트너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집도 있었지만 3억 원을 한 번에 내놓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자고 결심이 섰습니다. 알았어, 지훈아. 어머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지훈이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3억 원이 준비되었어요. 지훈이에게 연락했더니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돈을 건네며 저는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돈으로 꼭 성공하길 바란다.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며느리의 눈빛이 불편해 보였어요. 입으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싫어할 리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돈을 건네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졌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아들에게 도움이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꼭 성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훈이의 사업은 처음에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점차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지훈이가 흥분한 얼굴로 집에 와서 외쳤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대박이 났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제 성공 같았거든요. 지훈이의 온라인 쇼핑몰은 유명 연예인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어요. 주문이 밀려들어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확장하게 됐습니다. 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지훈이가 비싼 선물을 사왔을 때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가족들의 생활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새 차를 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죠. 손주는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죠. 지훈이와 며느리는 자주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어머니, 친구들과의 모임이에요. 라는 이유를 대면서요. 손주와 놀아주려고 해도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해요. 할머니, 저 학원 가야 해요. 라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이면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집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 멀미하시잖아요. 편하게 쉬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다들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저는 구석에 앉아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지훈이와 며느리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저를 돌아보는 일은 줄어들었죠.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라는 말이 점점 더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손주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죠. 하지만 파티장에 도착해 보니 제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자리가 좀 부족해서요. 라며 지훈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는 이 가족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 생각을 하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 난 집에 가서 쉴게. 라고 말했죠. 그렇게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족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그걸로 만족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내가 뭐라도 말하면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서러워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밝은 얼굴로 가족들을 대했어요. 그들이 걱정할까봐 제 마음을 숨겼어요. 여러분, 가족이 성공하는 걸 보는 건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건 정말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군요. 제 인생에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갔죠.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것 같았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은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죠. 곧 119 구급대가 왔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졸중이랍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훈이가 병실에 와서 울며 어머니, 제발 괜찮아지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라고 했죠. 그때는 우리 가족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의 방문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매일 오던 지훈이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며느리는 아예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이 너무 바빠서요. 라는 말만 전해 들었어요. 손주는 학교와 학원 때문에 바쁘다며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간호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부족했어요. 재활치료를 받으러 갈 때면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부지런히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정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매일 아침 물어봐 주시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도 결국 떠나야 했죠. 남은 건 고요한 병실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남아 사진을 보며 지훈아, 너희는 잘 지내니? 내가 보고 싶진 않니? 하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병실의 정막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집에 가면 과연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지훈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 듯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지훈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 있니? 라고 묻자 지훈이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집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래, 말해보렴. 이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곧 닥쳐올 거라는 것을요. 퇴원 날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과 그동안 정이 들어서 떠나기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지훈이가 병원에 마중 나왔어요. 어머니, 이제 가시죠. 라고 말하는데 왠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지훈이는 말이 없었고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집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차가 낯선 곳에 멈췄어요. 여기가 어디니?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훈이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았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여기가 어머니의 새 집이에요. 작은 원룸인데 혼자 지내시기에 딱 좋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훈아,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어디 가서 살라고? 지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면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집사람도 어머니를 모시는 게 부담스럽대요. 손주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가족들이 저를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난 너희 어머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목이 메어 겨우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지훈이는 작은 원룸으로 저를 데려다 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도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원룸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왜 이렇게 됐지?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게 모두 꿈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낯선 원룸의 좁은 공간과 깊은 고독이 제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죠. 가끔 전화가 올까 싶어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천천히 원룸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훈이가 약속대로 용돈을 보내왔어요. 문자 메시지로 계좌번호만 알려주더라고요. 한마디 안부도 없이 말이죠. 그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원비와 약값을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죠. 식사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점점 작아져 갔어요. 가끔 길을 가다 손주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손주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움에 눈물이 나올 때면 얼른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죠. 원룸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죠. 좁은 공간, 낯선 환경, 그리고 깊은 고독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보곤 했어요.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하루하루가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지만 병원비가 걱정됐어요. 지훈이가 보내주는 생활비로는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정도였거든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엄마인데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병원비 좀 해줄 수 있니? 지훈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희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용기를 내어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제발 자주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약값을 아끼려고 약을 반으로 잘라 먹기 시작했죠. 식사도 하루에 한 끼로 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현기증이 심하게 나서 쓰러졌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영양실조래요. 옆집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던지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태어나고 나서도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병원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때 이웃들이 도와주셨어요. 옆집 할머니가 밥을 나눠주시고 아랫집 아저씨가 약을 사다 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남의 도움만 받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는 길에 옛 친구 오키 씨를 만났어요. 어머나, 복희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반가운 마음에 얼싸안았어요. 오키이가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었니?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오키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복희야. 너무 속상하다. 그렇게 길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그동안의 서름을 다 털어놓았죠. 오키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복희야, 힘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오키이가 자주 찾아와 주었어요. 가끔 반찬도 만들어 오고 이야기도 들어주며 그렇게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힘들고 외롭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키이의 도움으로 점차 활기를 되찾았어요. 어느 날 오키이가 제안을 했어요. 복희야, 우리 노인 복지센터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가보기로 했어요. 복지센터에 도착하니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고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아서요.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체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렸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고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느 날 센터에서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노인 권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어르신들,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에게도 권리가 있지. 상담이 끝나고 용기를 내어 변호사 선생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지훈이와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쩌지. 며칠 동안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도 당당히 살아야 해. 용기를 내어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엄마인데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며칠 뒤 카페에서 지훈이를 만났어요. 지훈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그동안 재산을 너한테 다 줬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구나.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고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어요. 지훈아, 엄마도 살아야 해. 이대로는 너무 힘들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저희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요. 돈을 돌려달라는 말씀이세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니까 집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어. 지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그 돈으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지훈아, 그래도 난 내 어미야. 이렇게 살 순 없어. 지훈이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첫 대면은 실패로 끝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훈이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냈어요. 지훈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죠. 어느 날 갑자기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한 것 같아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송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어제 아내와 크게 싸웠어요.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느리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지훈이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아내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지훈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거든요. 그래, 지훈아. 고마워. 목이 메어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훈이가 제가 있는 원룸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는데 지훈이의 얼굴이 많이 헬쑥해 보였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죠. 원룸을 보고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좁은 공간과 허름한 가구들, 지훈이의 눈에는 이 모든 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내신 줄 몰랐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긴 대화 끝에 지훈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꼭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아들이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지훈이도 울고 있었어요. 모자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의 아픔,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죠. 그렇게 우리는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를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손주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 했죠. 며느리는 처음에 많이 반대했어요. 여보, 갑자기 어머님을 모시자는 건 좀. 지훈이는 대답했어요. 당신 생각도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손주와의 관계 회복은 더 쉬웠어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요. 제가 집에 돌아오자 손주가 반갑게 뛰어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거치며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지훈이와의 화해 이후 제 인생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지훈이가 저를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예전 집처럼 크진 않지만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아담한 아파트였어요. 어머니, 예전 집은 이미 팔아서 돌려드릴 순 없지만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지훈이의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가슴이 설렜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집이야, 드디어 내 공간이 생겼어. 비록 예전 집은 아니지만 이제 제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지훈이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가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등산도 같이 다녔죠.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손주도 다시 가까워졌어요. 가족 식사 자리가 늘어났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해졌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비록 예전의 재산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